안녕하세요, 머커치입니다. 오늘은 펌의 기본 이미지와 이 펌의 이런 기본 이미지에서 비롯된 여러 단어들을 한번 보도록 해볼 텐데요. 네, 일단 기출에서 나온 펌과 관련된 단어는 forms, formally, affirm, affirmative, 뭐 infirmity, infirmary, 뭐 firmament, conform, confirmed, confirmation, 뭐 이렇게 등등등이 있습니다. 이를 다시 최근 10년간 빈출 순위에 비례해서 크기로 바꿔보면 요 그림과 같습니다. 펌은 1747위입니다. 이게 1747이라는 게 이 티켓이요. 티켓이란 단어 다 아시죠? 티켓이 1755위거든요. 이게 티켓이 1755위인 거 보면 이게 펌이란 단어가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좀 느낌이 오시죠? 그 다음 컨펌은 4557위입니다. 보통 이 4557위라고 하면 고일 기출에서도 자주 나올 만큼 굉장히 고빈도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affirmative 한번 볼까요? affirmative는 1091위입니다. 이 1091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고1, 고2 기출에서는 잘 안 나오고 고3 기출에서나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실제로 affirmative는 최근 10년간 고3 기출, 공무원, 이제 적성고사 뭐 이런 시험 등에만 최근에 나온 것으로 이제 아주박 공부 데이터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 뭐 infirmity, firmament, infirmary 같이 이렇게 조그맣게 적혀 있는 거 있죠. 요런 것들은 이제 순위권 바뀝니다. 이 순위권 바퀴라는 얘기는 이 아바공 데이터에서 13,000위 안에 못 들었다는 건데, 이는 고3 기출에서조차도 거의 안 나오고요. 이제 사관학교나 경찰대, 공무원, 편의시험과 같이 조금 단어가 난이도 높게 나오는 시험들 있죠? 그런 데서 몇 번 나왔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제는 파생 순서별로 파생별로 단어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과거형이나 복수형 등의 굴절형은 제외하고 단어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 confirmed, 뭐 forms 요런 거는 다 빼겠다는 얘기예요. 요런 거를 다 빼고 정리를 해보면은 요렇게 그림과 같습니다. 일단 모든 form류 단어의 핵심 코어 이미지, 이 form의 핵심 코어 이미지, 프로토 이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form은 요렇게 그림과 같이 뭔가 단단하고 딱 고정된 튼튼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요렇게 딱 고정된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뭔가 이 아래 그림처럼 푹신푹신 흐물흐물 스풋하고 잘 바뀌고 유연한 그런 것이 아닌 딱 뭔가 이렇게 고정된 그런 이미지가 있는 것이죠. 이거 한번 예문을 한번 봅시다. He said firmly 라고 하면 그는 말한 건데요. 어떻게 말하냐면은 약간 이렇게 딱딱 빡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뭐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무조건 이거야 하고 딱 단단하게 얘기를 한 거겠죠. 그래서 요거는 단호하게라고 이렇게 해석이 된 걸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단호한 규율, firm rules를 단호한 규율이라고 2012년 성균관대 편입에서는 해석을 해놨는데, 이 단호하다는 것도 뭡니까? 무조건 지켜야 돼. 뭐 이런 경우에서는 뭐 저렇고 저런 경우에서는 저렇고 이런 거 좀 봐줄게. 이렇게 약간 유들유들한 게 아니고 소프트한 게 아니고 무조건 해야 돼. 굉장히 하드한 그런 규율 같은 걸 의미하게 되겠죠. 그다음 firm food는 뭐 말 그대로 단단한 음식. 이렇게 해석을 해놨고요. 경찰대 시험에서는. 그 다음 firm believer 하면 뭡니까? 뭔가 내가 believe를 하는 사람이야. 내가 뭔가를 믿는 사람이야. 신봉자, 뭔가를 믿는 사람인데 뭔가 이렇게 약간 조금 유들유들하게 믿는 게 아니고 무조건 딱 확고하게 믿는 사람을 firm believer 라고 하고요. 요것도 이제 확고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걸 보겠죠. 기본적으로 이제 단이라는 한자어랑 확이라는 한자어를 이용해서 해석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가볍게 펌의 코어 이미지를 한번 살펴보았으니 파생된 단어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 컨펌 쪽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해볼게요. 컨은 이 그림과 같이 기본적으로 뭔가 이렇게 모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일 수도 있고 이렇게 모일 수도 있고, 아무튼 뭔가 한 점으로 수렴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뭔가 모이고 합쳐지고 같이 있는 이미지가 굉장히 셉니다. 이 일반적으로 대조되는 이미지를 가진 접두어로는 뭐 여러 가지를 나타낼 수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는 이 디스를 컨의 보통 대조 개념으로 많이 잡는데요. 이 디스는 뭔가 퍼지고 흩어지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보통 인터넷 이 같은 곳에 접속한다고 할 때 이 커넥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커넥트의 컨이요,
이렇게 모이는 이미지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뭔가 우리가 인터넷 접속을 한다고 했을 때 선과 선이 맞닿는 이런 이미지에서 이렇게 모이는 이미지가 형성이 되는 건데요. 근데 이런 접속이 끊어지면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이걸 우리가 디스커넥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디스커넥트는 이렇게 연결이 됐던 거, 커넥트 됐던 거를 다시 이렇게 분리, 이렇게 분리 하는 걸 의미해요. 즉 커넥트의 컨이 뭔가 한 점으로 모여서 연결되는 이미지라면은 그것이 다시 분리되고 퍼져서 끊어지는 것을 디스라는 접두어를 써서 디스커넥트가 되는 것이죠. 컨펌은 이런 컨의 이미지와 단단한 펌의 이미지가 결합되어서 확정하다, 확인하다, 확실히 갖게 하다 라는 의미로 보통 쓰게 됩니다. 이게 뭔가 흐물흐물하게 있던 걸 확 조여서 단단하게 확실하게 하는 이미지가 있는 것이죠. 한번 예문을 한번 볼게요. 자, 직원이 확인했다. The employee confirmed that. 직원 the employee가 that이야 라는 것을 확인했다 라고 이렇게 확인했다 라고 해석이 된 걸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요 두 번째, 세 번째 예시를 보시면 이 suspicion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suspicion은 보통 의혹 혹은 의심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의혹과 의심은 어떤 이미지입니까? 뭔가 이렇게 물음표 이미지죠. 이건가 저건가 하는 이미지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를 confirm한 건 뭘까요? 확인해주고 확증해주는 겁니다. 즉 이미지가 이렇게 변했다는 얘기예요. 이건가 저건가 해서 이거구나 저거구나 이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예문을 보셔도 그것이 그 개가 당뇨병에 걸렸다는 그의 의심을 확인해 주었다. It confirmed his suspicion of the dog being diabetic.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장이 나왔는데 여기서도 개가 당뇨병에 걸렸나? 하고 의심을 맨 처음에 했는데 요거를 당뇨병에 걸렸구나 라고 이렇게 확신하게 딱 단단하게 해준 거를 이렇게 문장으로 표현해 준 게 되겠죠. 자, 그리고 요 세 번째 예문 보시면 요거는 리가 붙은 게 보이죠. 리가 붙어서 이렇게 재확인했다 라고도 쓰인다는 거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이 confirmation도 한번 볼게요. confirmation은 동사 confirm에다가 이 션, 명사형어미 션이 결합이 된 겁니다. 이 confirm의 단순 명사형이기 때문에 보통 해석을 할 때는 확인, 확정, 확증과 같이 해석을 합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보통 이 confirmation을 예약할 때 많이 보게 됐는데, 가령 어떤 것을 구매했을 때 그 구매 확인서 같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영수증 같이 구매 확인서 같은 걸 받게 되는데, 그런 거를 보통 이제 confirma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밑에 요거 보시면 요거 선생님이 직접 이 confirmation letter를 받은 거거든요. 이메일로. 이 오른쪽은 선생님이 게임 사고 나서 confirmation 레터를 이렇게 받은 게 되겠고요. 이 왼쪽은 선생님이 어떤 책을 샀거든요. 언어학과 관련된 책이 아니고 이게 아마 논문이었을 거예요. 논문 엄청 비싸게 주고 샀는데 공부하려고 이거 쓰잘데기 없이 아무튼 비싸게 주고 샀는데 이게 아마 40유로인가 30유로인가 주고 샀을 거예요. 우리나라 돈 치면 한 4만원? 5만원? 굉장히 비싸게 주고 샀는데 논문 하나를. 아무튼 요 논문 같은 거 샀을 때도 이렇게 confirmation letter를 선생님이 이메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confirmation은 이렇게 확인,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경우가 거의 많고요. 그 다음 일상생활에서는 이렇게 뭔가를 샀을 때 그 구매 확인서 같은 거 그런 용도로 confirmation message 혹은 confirmation letter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나중에 너네가 해외여행을 갈 때, 만약에 너네가 해외여행을 성인이 돼서 간다고 쳐요. 그러면 니네가 이제 숙소도 예약하고 뭐 이렇게 이메일로 숙소도 예약하고 전화도 걸어보고 이렇게 해볼 거 아니에요. 그때 이 confirmation이라는 단어를 꼭 보게 될 단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여기서 이 confirmation과 관련된 중요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confirmation bias인데요. 이게 정말 많이 나와요. 시험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데, 이게 시험에서 진짜 중요한 거니까 꼭 아셔야 됩니다. 이 confirmation bias라는 거는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확증 편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편향이라는 것은 요 그림과 같이 뭔가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진 편견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확증 편향이라는 것은 자기가 믿고 싶은 거를 확증해 놓고 한쪽만 이렇게 계속 보는 그런 거를 의미하게 되는데, 자, 이 오른쪽 그림 볼까요? 이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 왼쪽에 있는 거는 objective fact, 그러니까 객관적 자료입니다. 이 객관적 자료고, 이 오른쪽 이 동그라미 벤 다이어그램은 fact confirming your beliefs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믿음을 확인시켜주는 사실들입니다. 너가 보고 싶은 것만, 너의 믿음을 확인시켜주는 너의 보고 싶은 것만 이렇게 보는 거를 확증 편향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즉 어느 일부분만
보는 거를 의미하게 되는데요. 가령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자, 모코치가 있어요. 모코치 선생님이죠. 자, 모코치가 뚱뚱하니까 다이어트 업체에다가 이제 등록을 했어요. 돈을 겁나게 많이 주고 다이어트 업체에다가 등록을 했습니다. 모코치는 그리고 이 다이어트 업체가 무조건 살을 빼준다고 확정, 컨퍼메이션을 합니다. 얘는 무조건 살 빼줄 거야 라고 나는 무조건 편향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한번 몸무게를 잽니다. 그래서 몸무게를 재보면 우리가 맨날 몸무게 재보면 몸무게 맨날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몸무게를 재봤더니 하루는 99kg가 나오고 하루는 101kg가 나오고 하루는 또 98.5kg가 나오고 하루는 또 101kg가 나옵니다. 이렇게 계속 몸무게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나오는데 이게 분명히 객관적인 자료를 보면 1kg 느는 거 그리고 1kg 빠지는 거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사실 실질적으로는 다이어트는 효과가 없는 겁니다. 이 평균으로 봤을 때는 이 다이어트 업체가 별로 효과가 없다 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모코치가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이 다이어트 업체가 효과가 좋다 라는 편향된 사고를 갖고 있어요. 즉 확정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모코치는 어떤 자료만 보게 될까요? 요 밑에 있는 요 자료만 보는 겁니다. 그렇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보지 않고 요런 자료만 봐서 역시 이 다이어트 업체는 짱인데 하면서 계속 그쪽으로만 생각이 편향되게 몰입이 되는 겁니다. 즉 객관적인 자료는 요만큼인데 너가 믿고 싶은 거는 요겁니다. 그래서 너는 요거밖에 못 보는 거야. 그렇죠? 이렇게 일부분밖에 못 보는 거야. 요런 거를 우리가 확증 편향, 영어로는 confirmation bias라고 얘기를 합니다. 먹거치. 자, 지금까지 firm과 confirm 그리고 confirmation과 confirmation bias까지 봤습니다. 이번에는 헷갈리는 단어를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conform 발음도 거의 비슷하죠. 요 두 개를 굉장히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왜 헷갈리냐면은 이 보통 사람들이 단어를 외울 때 보통 이 음절 단어로 외웁니다. 이거를 이제 국어로 음절을 바꿔보면 confirm이 되겠고 이거는 form 이렇게 되겠죠. 발음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보통 외울 때 이 음절 단위로 외우고 이 음절에 있는 특히 이 자음 킥피읍 미음 요런 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외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 단어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이 CFM이라는 자음이 동일하게 나타나죠. 그 다음 순서도 똑같습니다. 이러면은 글자 개수도 똑같아요. 참고로 이거 7개고 이것도 7개죠. 이렇게 글자 개수도 똑같고 나오는 자음도 똑같고 심지어 그 자음의 위치까지 순서까지 다 동일해요. 이렇게 자음이 유사하게 나타나고 순서까지 비슷하면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겠느냐? 분절해서 외워보면 금방 구분이 됩니다. 이 confirm은 앞서 봤다시피 con과 form의 결합형이고요. conform은 con과 form의 결합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이 form이랑 form의 이미지만 잘 알고 계시면 우리가 조금 덜 헷갈릴 수 있게 되겠죠. 이 form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떤 형태나 모습, 방식 등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한번 이미지 한번 해볼게요. conform은 앞서 봤듯이 con에 모이는 이미지와 이렇게 con에 모이는 이미지와 form에 이렇게 단단, 딱딱, 확고한 그런 이미지가 결합되어 형성이 됐습니다. 반면에 conform은 형태나 형식, 모양 같은 것을 하나로 만드는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가령 세모의 성향을 가진 이런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이렇게 동그라미라는 성향을 가진 집단이 있어요. 이 세모라는 사람이 동그라미 사회에 들어가서 잘 적응하려면 이 동그라미 사회에 있는 규칙, 법, 사고방식, 즉 그림으로 따지자면 동그라미라는 사고방식과 규칙, 법에 맞춰야 되겠죠. 자, 요렇게 세모가 동그라미처럼 어떤 집단이나 규율 같은 거에 맞추는 것을 conform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보통 이제 국어로는 따르고, 따르다, 순응하다, 맞추다, 일치하다 등으로 보통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conform은 이렇게 뭔가에 맞추는 모습이에요. 뭔가에 따르고, 그렇죠? 요거 그림을 보시면 이 세모가
동그라미라는 사회 규칙과 법과 사고방식을 따르고 일치시키고 있죠. 자, 요렇게 이미지 차이로 단어로 구분해서 외우시면 조금 덜 헷갈리게 되겠죠. 이게 나중에 이 폼과 관련해서도 이 폼에서 나온 단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요걸 한번 다룰 예정이니까 나중에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해보겠고요. 자, 오늘 내용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포맷 이미지와 컨폼, 컨포메이션 이런 거를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 컨포메이션 바이어스, 확정 편향도 한번 가볍게 설명을 해줘봤죠. 그 다음 이제 이 컨폼이랑 컨폼이랑 굉장히 유사하게 생겼잖아요. 발음도 비슷하고 심지어 이 단어 이 길이도 똑같죠? 7글자. 이렇게 헷갈리는 단어를 안 헷갈리게 하는 팁도 한번 살펴보았어요. 자, 다음 시간에는 요 더 상위권 단어인 이 affirm과 affirmative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 이제 고급 단어인 요런 나머지 단어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